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기획입니다. 기획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 상황에서 명확한 해결책까지 이르는 설계도와 같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풀어내고 why, what, how라는 논리적 프레임을 통해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흔히 기획이라고 하면 거창하고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획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불과 수십 년 전 1980년대나 90년대만 해도 전략기획실과 같은 소수 전문가들의 전유물이었던 특별한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기획은 이제 우리의 일상입니다. 출근길에 갑자기 막히는 길을 우회할지 결정하거나 점심 메뉴를 고르고 고객의 예측 불가능한 요구에 대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일상 속 기획의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은 우리가 늘 해오던 일들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기획의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기획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한자로 기획은 일을 꾀하여 계획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세 가지 핵심 요소로 해부해보면 why, what, how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why는 배경과 목적입니다. 일이 시작된 상황을 인식하고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는 단계죠. 다음으로 what은 방향과 의사결정입니다. 무엇을 할지, 즉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이를 꾀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ow는 실행과 계획입니다. 절차와 방법, 규모를 헤아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수립하고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결국 기획은 결과물인 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why, what, how 이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기획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유명한 문구인 Do the right things right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Do the things right는 일을 올바르게 한다는 의미로 효율성과 절차 준수에 초점을 맞춥니다. 과거 반복적인 업무 환경에서는 일 좀 똑바로 해 라는 말이 중요했죠. 그러나 오늘날의 현대 환경에서는 Do the right things, 즉 올바른 일을 한다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효과성과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추며 과연 그 일을 해야 해?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해결책, 즉 how를 잘못 만들어 실패하는 것보다 문제, 즉 what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기획의 방점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에 찍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상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눈, 즉 문제, 프라블럼과 과제, 태스크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공자는 여러 곳에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규정하는 능력을 군자의 핵심 자질로 강조했습니다. 문제인식이 핵심입니다. 문제는 해결을 요하는 상황이나 현상을 말하며 그 성격은 수동적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를 인식하고 파악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은 인식해야 할 문제입니다. 반면에 과제는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나 테마를 의미하며 그 성격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우리는 과제를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을 높이기 위한 프로모션을 기획한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설정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과제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바로 기획 프로세스입니다. 상황 파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 파악 없이는 우리는 제대로 달릴 수도 올바르게 치료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트랙 위의 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근력을 쓰기 전에 자신이 달려야 할 주로의 넓이와 경계선, 즉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트랙이 아닌 곳에서 무작정 달릴 수는 없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가 의료 설비가 완비된 병원 침대 위에 있는지 아니면 2만 피트 상공에서 날고 있는 비행기 아닌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달라지죠. 상황 파악, 즉 진단이 처방, 즉 과제 설정보다 항상 먼저입니다. 따라서 기획의 시작점은 객관적인 문제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과제 설정의 결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문제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문제는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 상태 사이의 격차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상태, 즉 목표와 지금의 현실 사이에 벌어진 간극,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 격차를 메우는 것이 기획의 핵심 영역입니다. 우리는 환경과의 부딪힘을 통해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곧 문제의 인식입니다. 목표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환경 요인들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문제 상황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목표, 즉 바람직한 상태는 집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이죠. 이때 과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한 물적 피해라면 보험 처리가 될 수 있고, 인명 피해가 있다면 형사 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문제 상황이라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는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5가지 문제 유형별 솔루션 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똑같은 해결책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의 유형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작용, 즉 트러블 상황으로, 이는 정상 기준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는 격차 상황으로, 원인 규명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실행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로, 수단 구체화가 필요하죠. 네 번째는 선택의 문제로, 대안 결정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찾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모르는 상황에 대한 것으로, 벤치마킹 혹은 선도가 해결책이 됩니다. 이제 각 유형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인 부작용, 즉 트러블입니다. 이는 정해진 절차나 시스템에서 벗어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복잡한 원인 규명보다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기준에서 이탈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 유형의 목표는 원래의 기준으로 회복하는 것이며, 문제가 인식됨과 동시에 해결, 즉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출입 시스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즉시 시스템을 재부팅하거나, 사과가 목에 걸린 응급 상황에서 하임리히법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격차, 즉 갭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조치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원인의 깊이에 따라 과제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5Y라는 기법을 활용하여 근본 원인을 파고듭니다. 예를 들어 바닥에 기름이 있다는 현상에 직면했을 때 첫 번째 과제는 청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기름이 새는가? 라고 한 단계 더 깊이 질문하면 가스켓 결함이라는 원인을 발견하고 과제는 부품 교체가 됩니다. 다시 왜 불량품이 납품되었는가? 라고 질문하면 불량품 납품이 원인이고 과제는 납품처 변경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왜 최저가 입찰 제도인가? 라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최저가 입찰 제도로 인해 품질을 가볍게 다루게 되었다면 과제는 입찰 제도 변경과 같은 전략적인 수준으로 확장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진짜 과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실행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할지, 즉 what은 결정되었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할지, 즉 how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만약 기획이 해결안 도출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실행 없는 구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불 조심하자라는 구호는 추상적입니다. 하지만 등산객 라이터 회수나 취사행위 금지 구역 설정과 같이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설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설계가 바로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선택의 문제 상황입니다. 이는 여러 대안 중에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지 결정하거나 특정 행동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본사 사옥 이전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도심과 외곽 이전이라는 두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용, 접근성, 기업 이미지와 같은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각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옵션 A, 도심 이전은 접근성은 좋지만 비용이 높을 수 있고, 옵션 B, 외곽 이전은 비용은 낮지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존 해결안의 시장 니즈 부합 여부를 검증하거나 복수 대안 중 비즈니스에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선별하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유형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유형은 다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케이스 A, 바람직한 상황은 알고 있지만 현재 우리 회사의 수준이나 위치를 모를 때입니다. 이때의 솔루션은 벤치마킹입니다.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준으로 삼아 우리와의 차이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케이스 B, 바람직한 상황을 모를 때입니다. 즉 미래 목표가 불투명하거나 소비자 니즈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이때의 솔루션은 트렌드 세팅,
즉 선도하기입니다. 우리는 바람직한 상태를 스스로 정의하고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애플의 신규 스마트폰 개발처럼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통한 과제 설정 프로세스를 통해 기획의 완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3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 상황인식 Y단계에서는 어떤 상황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모르는 상황을 파악하고 이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선택의 문제를 다룹니다. 둘째, 문제 분석 W단계에서는 왜 이 일이 발생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격차를 5Y 기법으로 분석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부작용이나 격차 문제를 정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결책 수립 How 단계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실행 방법을 설계합니다. 결국 상황을 파악하여 Y를 명확히 하고 문제를 정의하여 What을 설정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설계하여 How를 완성하는 것이 기획의 핵심 프로세스입니다. 결론적으로 기획은 단순히 문서를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은 해야 할 일의 정당성을 찾고 그 일을 향해 나아갈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즉 Y를 명확히 하고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 즉 What을 분명히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어떻게 나아갈지, 즉 How를 알게 됩니다. 이 Why, What, How의 논리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기획이 성공적인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